という言葉は、漢字にすると暗は暗いというところで、銃はその、獣ということなので、そこから私が作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黒助っていう中に出てくる、お化けなんですけども、暗いところにいる生き物という意味でつけました。이쪽에 책을 읽어오고 있었는데 또 마침 조금 독자 펀드라고 출판사에서 이제 이벤트를 하시고 또 독자들 참여를 필요하시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독자 펀드를 모집을 했죠. 그랬는데 뜻밖의 열흘 만에 5천만 원이 모여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북스피어만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저희를 좋아해주는 독자들의 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독자들을 모아서 직접 책을 읽히고 그 감상을 화면에 담아보면 어떨까. 미야베 유키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가 띠는 그런 엽기성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흥미 위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치유를 해서 좀 더 선량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 같은 거를 채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시리즈 나오는 것들이 요즘 화두가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힐링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서 거의 재미도 있지만 이제 마음을 정화하는 기분으로도 읽고 있습니다. 미야베 미유키의 에도 시리즈를 굉장히 챙겨서 읽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세함과 외부와 사람 사이의 섬세함,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과 사람 사이의 섬세함을 에도 시리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예전부터 조금 신비한 소재,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사람의 일로는 설명되지 못할 그런 신비한 이야기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재미있게 쓰는 사람, 작가에 대한 흥미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 미야베 미유키라는 작가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여기 안주까지 다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제가 2개를 읽었는데 이 시대물을 그거 2개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제일 진짜 재밌었어요. 책 제목에 있는 안주라는 에피소드에 나와 있는 그 정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루스케라는 정령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안주라는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되게 애니메이션 같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나온 이 안주라는 책은 기존의 원작 시리즈와는 다르게 좀 더 지구리 애니메이션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미야베 미유키가 시대물이나 미스테리, 괴담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계기로 해서 읽어봤는데, 그런 어둡고 약간 뭔가 침침한 그런 이야기라는 고정관념을 좀 깨고 뭔가 동화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무섭거나 그렇지만 않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깨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읽었습니다. 그런 시대극과 미스터리 결합된 소설은 처음 읽었는데
역시 이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는 조금 벗어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읽었던 것 치고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사회상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들이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인들은 과거에 어떤 뭐 행정적인 어떤 조직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 조직, 사회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익숙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조금만 읽다 보면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주인공들이 사랑하고 슬퍼하고 또 관계적으로 애틋해하고 아픔이 있는 것들이 이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책을 꺼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흑백이라는 책의 후속작인데 어쩌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속의 어두움 같은 것들을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쩌면 세상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겪어나는 어려움,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솔직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도와서 해결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번 책에서 좀 더 많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왜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할까? 시커먼 생물은 시초물로 가려움을 없애준 은혜를 아는지 하스네에게는 친근함을 느끼는 듯 하스네가 혼자 있으면 가까이 다가왔다. 빨래나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얼굴을 들면 가구 그늘에서 시커먼 집신이 엿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대목이 있는데 그 구로스케라는 정령이 되게 시커멓고 동그란 정령으로 나오는데 이 이후부터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되게 귀엽게 나와요. 혹시나 책을 보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자아이가 도깨비이고요. 헤이타라는 소년과 만나서 이제 헤이타라는 소년의 등에 업혀서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잠시 내 몸을 빌리기로 하마 그 대신 내게 재밌는 일을 시켜주지. 자, 일어서. 여자아이의 재촉에 헤이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등에 업힌 여자아이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감축은 또렷하다. 오이데리 씨가 도깨비예요. 여자아이죠. 오이데리 씨의 산달리기다. 얼굴을 똑바로 들고 눈을 뜨고 있도록 해.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다음 순간 헤이타는 달리고 있었다. 달리고 또 달려 올라온 길을 뛰어 내려간다. 채찍질을 흠신당한 하야보다도 빠르다. 그러면서도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앞을 가로막는 나무까지는 재빨리 피하고 짐승의 길을 불로 튀어나온 부분이나 절벽 가장자리 때문에 발이 휘청이는 일도 없다.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미끄러지고 있다. 크고 미끄럽고 매끈한 무언가로 변해 몸으로 산의 경사면을 곧장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만 같다. 등에서 여자아이가 웃고 있다. 즐거운 듯 가볍게 노래하듯이 웃고 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친다. 자, 이것이 산달리기다. 올갱이 씨가 산을 내려간다.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 깊었습니다. 정원에는 새가 자주 찾아왔다. 산책 때는 시끄럽지만 야산처럼 가지가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는 아카사카 신마치의 저택에서는 본 적도 없는 날개의 색깔이나 꼬리 모양이 진기한 새들도 찾아온다. 하이쿠를 조금 지을 줄 아는 하스네에게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손님들이었다. 수국 저택이라는 별명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다른 꽃들도 인사하듯이 핀다. 겹번 나무가 꽃을 피우고 유채꽃이 피고 나무에 얽혀 나긋나긋하고 강하게 뻗어 있던 덩굴에서 큼직한 등꽃이 늘어진다. 산자의 문이 도감을 펴보아도 이름이나 종류를 알 수 없는 들풀에도 사랑스러운 빛깔의 꽃이 피었다. 옛날에 나는 사람을 싫어했다. 삐뚤어지고 고독을 좋아해서 그저 학문에만 매진하는 걸 마음 깊은 곳에서 자랑스러워했지.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놈들만 넘쳐난다. 나는 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가며 어리석은 자들이 헤엄치는 속세라는 연못에 몸을 담글 생각은 없다고 말이다. 당치도 않은 자만이었어. 세상에 섞이고 좋든 나쁘든 사람의 정에 닿지 않는다면 학문이 무슨 소용이고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로스케는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사람 옆에서는 살 수 없는 그 기괴한 생명이 내 오만에 충고해 준 것이다.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혹시나 눈물이 나든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미야비 뮤키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안주를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원래는 이렇게 연작으로 길게 이게 지금 100편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미야비 뮤키가 이야기 100개를 쓰겠다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괴이의 후속편으로 짧게 단편 하나가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된 8편의 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백물어라는 게 우리가 MT나 놀러 가서 하는 것처럼 정말 옛날 얘기 막 모여서 하고 이런 건데 일본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백물어에 대한 작가들이 그 백물어를 쓰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강하대요. 그걸 한번 자기가 필세계 사업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나 모리 오가이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코쿠 나츠고 쓰고 있고. 근데 미야비 뮤키도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오치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지금까지 나왔던 미야비 뮤키 시대물 캐릭터 중에 사실 제일 약해요. 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되게 평범하고 상처가 가득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치카를 그래갖고 제가 약간 다른 작품에 비해서 캐릭터가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좀 뭔가 이 사람이 직접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하고 뭘 볼 줄 알고 미래를 예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그동안 그 전에 이제 흔들리는 바위나 미인을 쓸 때는 그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써왔더니 뭔가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들고 결말도 굉장히 좀 급하게 이루어지는 느낌. 결말이 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확 해결돼 버리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 캐릭터는 아무 재주가 없어. 평범하고 상처 쉽게 받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야비 뮤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꼭 오치카일 필요가 없었다. 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꼭 오치카일 필요가 없고 꼭 너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대요. 근데 그래서 오치카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평범하게 잡고 쓰다 보니 이 캐릭터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자라나는 모습들을 계속 쓰고 싶은 욕망이 들더래요. 지금은 이제 결혼 전에 남자 문제죠. 일종의 그런 문제를 상처를 받은 이런 캐릭터인데 자라면서 이 상처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서 이 괴담, 다른 사람의 신기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던 어두운 부분이 건드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발전이랄까 변화랄까 이런 것들을 왜냐면 자기가
미야비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캐릭터도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거를 구현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100편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책을 100권 아니면 이야기가 100편이죠. 100개 이야기.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제 10편 정도 나온 거죠. 흑백이 5개고 여기가 4개니까 10편 정도 나온 건데 이걸 이제 100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필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들어주는 여자.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좋으셨어요? 그 뭐 묘사하는 장면들도 막 검은데 막 우아 소리를 내고 막 이런다 했을 때 되게 귀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애니메이션화 시키면은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동적인 내용도 있긴 한데 보면서 그 앞에 2개 에피소드보다는 조금 이미지화 시키면서 읽을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아무 이유 없이 때렸던 장면이 있잖아요. 때려서 이제 맞고 집에 왔던 그 장면에서 서로 아이들끼리 그렇게 서로 이해심이 그렇게 넓을 수가 있구나. 거기서 조금 감명을 받았어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안도된 느낌이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권해주고 싶어요? 좀 마음 좀 편하게 읽고 싶은 사람한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책을 안 읽는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고요. 진짜 권해주고 싶은 사람은 재밌는 책을 찾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끝을 딱 덮고 기분 좋게 잘 수 있거든요. 특히 또 여자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야기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따뜻하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 펜션 같은 곳에서 밤에 바닷바람과 이렇게 나무바람이 동시에 불어오는 이렇게 읽다가 기분 좋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저는 미야비 미유키 작가의 안주라는 책을 저와 같은 30대나 40대 가정 주부님들께 많이 권하고 싶은데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지브리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그 애니메이션을 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이게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 에피소드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요. 단편집을 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문화적인 교양을 좀 넓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글이나 미스테리, 괴담 이런 거에 고정관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느낌을 서투른 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랄까 조금 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저 혼자 보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단지 어떤 장르만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생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또 다른 세계의 슬프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주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これから安住を読んでくださる皆さんにも、どういうお天気の日で暑い時でも寒い時でも、この本を安住という本を手に取っていただいた時が、一番いいタイミングで楽しんでいただけますように、祈っております。
오지이지만 너 어디 험비로 오지이지만 너 어디 험비로 이어서서 시마도 つくものなんでも好きで